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장 예비후보 홍형석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생업을 이어가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근면함과 책임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덕수상고를 거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가 되어 36년 동안 현장에서 기업과 경제를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4평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해 건설, 투자, 해운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1994년 대한민국의 포트리를 꿈꾸며 고향의 터를 잡았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가능성을 보고 가족과 지인들까지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고향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시민들 마음속에 깊은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도시는 점점 배드타운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도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향이 다시 살아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고향은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시를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출발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고향 특례시의 가장 큰 병목,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매일 체감하고 계신 문제, 그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고향 주변이 계속 개발될수록 이 문제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도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은 말뿐인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저 홍석은 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을 통해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저 홍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역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단기간에 강남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지하철 3호선을 대곡에서 분기해서 마곡나루 연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시작이 되면 이 사업은 한 7, 8천억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을 시행하는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하겠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는 대중교통만큼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지하철 9호선을 테크노, 킨텍스를 거쳐 대화역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야 마곡의 기업이 유치됩니다. 이 세 가지가 실행되면 일산의 교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곡, 여의도, 광화문은 30분대, 강남은 50분대 출근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교통이 해결되면 도시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을 넘어 산업까지 바꾸겠습니다. 킨텍스 주변에는 비즈니스 호텔 1만 시를 건립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고양시가 산업 주체가 돼서 공급하겠습니다.
멈춰있는 CJ 아레나도 여건이 되면 고양시가 직접 시행의 주체가 되어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연, 관광에 연결되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여 고양 특례시를 수도권의 새로운 펀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양시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한 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돔구장 건설입니다. 돔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복합 문화 경제 공간입니다. 공연이 열리고 스포츠가 이루어지고 관광이 이어지는 도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돔구장이 들어서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 전체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36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려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고양 특례시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교통과 산업을 집중하여 반드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고향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향으로 고양 특례시의 미래를 경제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일보의 임채원 기자입니다. 가장 또 힘든 그러한 시장 후보에 이렇게 반대를 들으시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고양시 혹시 예산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무엇이 급선무인데 무엇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고양시가 사실 재정만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고양시에 7,500평짜리 건물을 줬습니다. 그때 그 건축비 예산이 150억이었는데 그때 제가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은 10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미래 사업성이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고양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은행 금리가 7.5%였고 저는 자본가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는 늘어난다. 이건 마켓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뭐냐면 건축비고 또 우리가 자금 조달은 150억을 내가 조달해야 되고 내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요. 이자는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수익은 늘어나게 되겠다. 사업이라는 건 지금 당장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자본가들은 이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고양시도 지금 예산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사업이 보면 100% 적자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을 구조하면 얼마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저는 고양시 자체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동환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2천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자금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비닐소재 만실 진료도 이게 아마 1조 이상 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가 내서 이 사업을 꼭 실현시킬 겁니다.